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사실 킥오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 자체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그런 시합이었는데요. 오늘은 후토크는 저희가 어제 새벽에 김종윤 기자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경기 자체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분석에 대한 뭐 이런 얘기보다도 현장감이 어땠는지, 현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현장을 다니는 소감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좀 제대로 된 A매치를 처음으로 다녀온 우리 풋볼리스트 막내 기자입니다. 조효종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막내 기자 조효종입니다. 네, 하이. 네. 나이는 막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기자들과 동갑입니다. 네, 지금 이제 2년 차죠. 그렇죠. 연차로는 2년 차. 네, 연차로 2년 차인데 그동안 뭐 팬데믹도 있고 해가지고 경기장 현장 취재를 많이 가기는 갔지만 이렇게 정말 대규모 어마어마한 관중이 모여서 막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는, 게다가 상대 팀이 이런 정말 초특급 팀이 온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A매치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네. 이 정도로 뭐 많은 관중들이 오고 육성 응원을 쩌렁쩌렁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취재를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일단 현장 경기 시작 얼마 전에 갔나요? 저 한 2시간 반 정도 전에 경기장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뭐 관중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빨리 들어가려고 줄 서고 뭐 약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엔 좀 어땠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2002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풋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가 경기장 주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바깥의 축제 분위기를 좀 즐기는 네. 이런 모습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좀 같이 놀고 싶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좀 끼고 싶고 좀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전 일하러 간 거기 때문에 네, 그러진 못했고 이제 사람들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효종 기자가 원래 일반 회사원으로 좀 일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네. 때려치우고 축구 기자로 전직을 한 케이스인데 확실히 팬일 때랑은 좀 다르죠? 아니 그런 보는 게. 네, 그냥 축구 팬 입장에서 뭐 경기장을 가거나 뭐 이럴 때는 경기를 좀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네.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마냥 즐길 수만 없었던 게 뭐 축구 기자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가.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저는 훈장 수여식을 하는지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보면서 풍경이 되게 처음에는 아니 뭐지? 왜 경기장에서 훈장 수여식을 하지? 했는데 대리 수여를 안 했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거기 또 직접.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경기 직전에 대표팀 선수가 정장을 입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뭐 좀 다 집중하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그냥 뭐 그냥 행사대로 진행이 되고 팬들은 팬들대로 왁자지껄 했나요? 그때 경기 시작 1시간 전쯤에 이제 훈장 수여식이 진행됐는데 아직 팬들이 다 들어차진 않았었거든요. 팬들이 한창 입장하고 있었고 한 절반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여식을 진행한다라는 방송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집중이 확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국가대표에서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선수고 하다 보니까 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주면서 집중을 했고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뭐 안정환 선수라든지 박지성 선수라든지 2002 월드컵 레전드들이 함께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박수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등장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훈장 수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2002 월드컵 20주년이기 때문에 다 겸사겸사해서 모이신 분들이 다 이제 집중한 건데 멋있더라고요, 손흥민. 네, 그 정장 딱 네. 입고 하는 게 수트핏이 손흥민 어릴 때는 좀 자주 봤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일단 몸 자체가 완전히 딱 이제는 딱 벌어진 어깨와 뭐 정장 핏이 완전 나오고 또 훈장이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그 해리케인도 보니까 이제 훈장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꽤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청룡장 훈장이 네. 전혀 꿀리지 않고 훨씬 더 멋있어 보였고. 네. 영국은 축구 선수들에게 훈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죠. 뭐 네.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썰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걸 받은 자기를 받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받은 청룡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네, 해요. 체육 훈장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해당을 네. 하고 축구 선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뭐 차범근 감독님이나 박지성 뭐 이런 쟁쟁한 레전드 히딩크 감독님만 받았다고. 네, 선수 중에서는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초인 거죠. 김연아 선수도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대본에 없는 거 물어보니까 네. 당황하네요. 저 아직 2년 차라. 이거 이제. 폴리 TV 첫 출연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왔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네. 전에 제가 기억나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우리가 그때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했어. 그때도 멤버들이 풀로 왔었거든요. 네. 뭐 호나우두도 오고 뭐 호나우두 다 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임박해서 왔고 심지어 차가 막혀가지고 경기장에 그때 1시간도 안 돼서 안 남긴 상태로 와가지고 몸도 안 풀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경기 전반전에 우리가 압도를 했습니다. 2대0으로 이기다가 브라질 몸 풀리기 시작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아무튼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일찍 와서 막 그 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그렇죠. 많이 즐겼죠. 네, 뭐 남산타워도 갔다 오고 처음 남산타워를 갔다 온 다음에 브라질 대표팀 관계자가 그 에이전시 사람들한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힘들고 뭐 재미없는 데를 왜 데리고 가냐.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제가 듣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질 대표팀의 요청으로 에버랜드를 간 거라고 하는데 어제 그 경기 후 영상을 보니까 알베스가 재밌었나 봐요. 네. 한국 팬들 보고 계속 에버랜드 인사 이걸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 전통 인사인 줄 아는 게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할 그런 게 정도로. 아닌가 할 정도로 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일찍 와서 나름 그래도 뭐 팬 서비스도 하고 호텔 앞에 몰려 들어간 이 팬들한테도 나름 뭐 좋은 팬 서비스를 하고 경기까지도 진짜 경기를 잘해주는 게 정말 팬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의 팬 서비스죠.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경기를 또 해주면서 경기는 비록 우리가 대패를 했지만 현장은 어땠나요? TV에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뭐 유튜브나 뉴스에 댓글 달리는 것들 보면 굉장히 한국 선수 비웃고 와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냐 막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성토하는 분위기가 현장 경기 끝난 다음에 어땠어요? 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육성 응원이 가능해진 경기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장 내에서 저희가 뭐 마지막 5번째 골을 먹혔을 때까지도 굉장히 환호성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끝까지 응원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대한민국 외치는 소리가 컸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팬들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져도 되지 뭐 이런 건가? 네. 이게 오히려 이게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어떤 경외감. 네. 저 정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저긴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 전에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막상 네이마르가 화면에 잡히니까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확실히 관심이 많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장에서 함성 데시벨을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그게 뭐 코로나19 이전엔 자주 하던 거였는데 최고 데시벨이 106데시벨까지 갈 정도로 106이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00데시벨이 그 철도 옆 소음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헬리콥터 소음보다 조금 낮은 정도. 이 106데시벨에 대한 그 정도에 대한 크기로 이제 팬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게다가 거의 뭐 만원 관중이었잖아요. 그렇죠. 6만 4천여 명 정도가 왔고 뭐 이전 이란전도 뭐 완전 개장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500여 명 정도가 더 들어온 수치입니다. 네. 좀 아쉬웠던 게 경기 전에 카드 섹션 네. 어게인 2002? 네. 왜 어게인 2002를 하는 거야? 2002년 우리가 졌는데 경기 전에 명단이 발표가 됐을 때 혹은 네이마르가 몸을 풀기 시작했을 때 현장 뭐 반응이 있었나요? 네, 원래 그 말씀하셨던 대로 네이마르 선수 출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네. 뭐 나올 줄 몰랐는데 네이마르 선수가 나온다는 라인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에 워밍업을 하러 나왔는데 함성이 네. 이게 우리나라 선수도 아닌데 이 정도 함성이 나오는 거는 엄청 대단했습니다. 손흥민보다 컸습니까? 아니 뭐 그렇진 않았는데 네, 이제 손흥민을 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네. 네,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일단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박수가 나왔고 네이마르 선수가 몸 푸는 거 하나하나에 이제 술렁술렁일 정도로 네.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이 나이강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실 호날두 보려고 다 표 사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모이신 건데 뭐 몸도 안 풀고 뭐 경기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네이마르는 부상이 있었으니까 네. 못 나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마음을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등장을 했고 잘하더만. 진심으로 뛰더라고요. 네, 열심히 네.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뭐 페널티 골 장면 외에도 뭐 플레이 하나하나에 그리고 뭐 동료 선수들이 넘어지면은 막 가서 주심에게 어필하는데 막 그럼 관중들이 야유를 또 엄청 크게 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게 막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얄밉 정도로 잘하니까 네. 뭐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됐고 네이마르 선수가 그래서 후반 33분에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근데 교체가 될 때 박수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참 네이마르도
손흥민 선수랑 동갑일걸요? 네, 92년생.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성기인 시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한다는 게 국내 팬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소였을 텐데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뭐 경기 전에도 이제 뭐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브라질의 국가가 흘러나올 때 그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같이 입장한 어린 아이가 이거 우리나라의 애국가 나오는데 왼손을 올리고 있으니까 브라질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른손을 올려주면서 그래서 뭐 명예 한국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청룡장. 네. 사실 네이마르가 우리나라 선수였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커리어를 지닌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 정도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팬 서비스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뭐 볼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네이마르만이 아니니까 이 팀이 지금 피파 랭킹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죠. 뭐 선발 명단을 봐도 손잡고 올랐던 히샬리송을 비롯해서 히샬리송이 좀 뭐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이 팀에선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주전 자원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정말 많은 선수들 어제 또 김성주 아나운서가 중계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카세미로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카제미로라고 네. 발음을 하시면서 카제미로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카세미로하고 프레드가 중원에 있으면 사실 어제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좀 악플을 제가 좀 봤는데 뭐 악플 뭐 불평하실 수 있지만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카제미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미드필더잖아요. 프레드도 뭐 네. 과거에 그 안 좋던 시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맨유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하나하나 사실 빠지는 선수들이 네. 없고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네. 실력 차가 너무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알렉산드로 정도면은 이용 선수가 황희찬 선수랑 같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반성을 어제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사실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산드로 선수가 어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눈에 띄었죠. 좀 브라질 선수 중에서 사실 경기를 뛴 선수는 아닌데 알리송 선수를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소감 상함 아니 사감정?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선수이기도 한데 알리송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고 왔잖아요. 네. 그때 뛰었던 선수들을 웬만하면 뛰지 않게 하겠다라고 치체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카세미로나 이제 몇몇 선수들은 뛰었어요. 비니시우스. 네, 비니시우스도 네. 교체로 투입됐고 이제 뭐 가능한 선수들은 뛰었다고 하는데 알리송은 이제 입국한지도 얼마 안 됐고 골키퍼다 보니까 뛰진 않았는데 네. 굉장히 팬 서비스가 좋더라고요. 경기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브라질 선수 중에서. 근데 경기장을 둘러보면서 큰 환호가 나오니까 일일이 다 박수하면서 화답을 해주고 니네 다 아는구나. 네. 이런 거. 뭐, 나 왔어 뭐 이런 느낌. 뭐. 경기가 끝나고서도 이제 한참 관중석을 계속 쳐다보면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브라질도 한류가 꽤 좀 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그런 없었나. 또 다니엘 알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인연이 있던 한국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네, 훈훈한 장면도 연출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런 굉장히 좀 제가 그 한국 한류 얘기 왜 했냐면 이번에 그 반데사르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아마 네,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누구 취재 가나요 거기? 네, 김정용 기자가 가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근데 그때 반데사르가 딸 때문에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따님이 엄청 한류 매니아래요. 딸과 같이 왔다고는 들었어요. 네, 따님 인스타 팔로우가 다 한국 사람이래. 연예인, 뭐 축구 선수, 뭐 가수, 뭐 다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딸 때문에 온 거다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있을 있던데.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뜬금없이 딴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기 끝난 직후에 어땠나요? 다 뭐 이렇게 우리가 대패했으니까 에이 뭐 일반적인 경기 같으면 에이 신발하면서 다 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엔 어땠나요? 근데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네, 대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이제 남아서 선수들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많은 격려를 해줬고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방송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네. 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다른 선수들은 먼저 한 바퀴를 돌았고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한 바퀴를 돌면서 팬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팬들이 굉장한 환호를 보내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상적이었던 거는 브라질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제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 네, 출전하지 않았거나 그치. 짧게 뛴 선수들, 네. 네, 이 선수들 위주로 뛰었고 오늘이 이동일이라고 해서 뭐 훈련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경기장 아직 관중들 다 빠져나가기 전이었거든요. 네. 시작된 시점이. 근데 이걸 비공개로 한다고 나가라고 방송이. 그래요? 네. 왜 이미 다 경기가 끝났는데 왜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했는데 네. 뭐 그래서 계속 몇 번 방송이 나오면서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하려고 하니까 관중분들은 이제 퇴장을 부탁드린다 뭐 이런 방송이 나올 정도로 때리나? 너희 왜안 나가? 선발로 들어간 놈들.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은 없었는데 집중 견제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게 느껴졌습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뭐 경기 중에나 아니면 경기 끝나고 나서나 손흥민 선수를 좀 특별하게 대하는 느낌이 있었나요? 사실 굉장히 특별하게 대했죠. 어. 근데 손흥민을 모르긴 어렵잖아요. 사실 네. 모르면 이상하지. 모든 선수들이 이제 손흥민과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친분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경기 중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견제를 받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전반 12분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유일하게 슈팅을 한 순간이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 근데 그때 슈팅을 하려고 하는데 브라질 선수 3명이 티아고 실바, 마르퀴뉴스, 다니 알베스 이 다 파리 생제르맹, 첼시,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선수들이 네. 한꺼번에 앞으로 달려들어서 뭐 슈팅을 막더라고요. 몇천억이야. 네. 이 세계적 몇천억짜리 수비진이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집중 견제 대상이구나 경기 네. 대상 1호구나. 실제로 치치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3명을 막기를 지시했다. 인정. 네, 알베스, 뭐 카세미로, 마르키뉴스까지 이런 선수들이 경계하는 손흥민 이게 네. 우리나라 선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입니다. 네. 디펜딩 득점왕입니다. 경기 끝나고 네이마르하고 서로 이제 네, 포옹하는 장면이 그런 있었죠. 모습. 서로 또 인스타그램 마팔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네, 유니폼 교환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월클 인증을 받는 대관식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에메르송 로얄이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에메르송 로얄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가 나를 알아? 뭐 이랬다고 네, 맞아요. 그런 기사가 났던데 모를 수가 없죠. 네, 모를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아마 우리가 거꾸로 다른 나라에 경기를 하러 가도 아마 팬들이 손흥민 선수 나오면은 네이마르 정도로 다른 선수들과는 확실히 차별성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네. 자 어쨌든 우리가 대패를 좀 했고 브라질은 일본이랑 경기하러 이제 건너가는 네, 거죠. 6일 날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한 골차 더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왕이면 5대0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골밖에 못 넣었지만 황희조 선수 골 대단했어요. 네, 그게 1년 만에 나온 A매치 골이거든요, 황희 선수의.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컸고 대단한 골이었잖아요. 티아고 실바를 등져서 이겨내고 골을 넣은 거 아닙니까? 나도 프랑스 리강 선수다. 네. 그러네 네이마르하고 같은 급이네.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 티아고 실바가 있을 때 한번 붙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기를. 네. 경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많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뭐 김민재 선수도 없었고 그렇죠. 이재성 선수도 없었고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골이었다는 점에서 황희조 선수 앞으로 또 폼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현장 갔다 온 얘기를 저희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첫 방송 이제 했는데 자주 나오십니까 이제? 불러만 주신다면 사실 네. 나오겠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네. 또 불러도 될지. 뭐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제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그렇죠. 많은 이분들 응원 평가를 댓글, 해주시겠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힘을 내고 출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모 기자보다는 첫 방송식은 훨씬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누구인지 이제 방송 끝나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조만간 또 종종 오셔서 여러 가지 저희 방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대표팀 내한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돌아온 조효준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꿀빠. 아.